세 번째 모닝팩, 청소년 노린 불법 대출 광고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인데 불법 대출 광고가 청소년을 노리고 있다. 이거 큰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금융 광고가 2,400건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불법 금융업체가 청소년들한테 뭐 문자나 이런 것들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낼 텐데요.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로 구매한 뒤에 자기에게 팔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그럼 얼마나 떼가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건 이 게임의 예는 한 30% 수수료 떼가던데요. 한 50%씩 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절반 그냥 떼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급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소액 결제라 하더라도 이 현금은 내가 결제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내가 변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도 빚인 겁니다. 절반은 내가 가져가서 지금 받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고금리 불법 대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런 불법 사금융 광고에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금융 지식도 좀 부족한 데다가 친구들끼리 이거 좀 사고 싶어 이런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한 상황에서 뭔가 사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불법 사금융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출이라는 말을 보면 뭔가 멈칫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 같아요. 노출되는 단어 자체가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불법 사금융 하는 사람이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를 쓴다는 거 하는 거예요. 상품권 구매 대행, 뭐 결제 대행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을 유도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소액 결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 현금화도 문제가 됩니다. 뭐 예전식 표현으로 하면 카드 깡,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 금융 광고 조치 또한 2020년 대비 월 평균 3배 이상 늘었고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의 양상이 과거에는 통장 매매였다면 지금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또 신용카드 현금화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피해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니까 단속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좀 주의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대출 광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많이 보고 요새는 SNS로도 그런 게 와요. 맞아요. 근데 돈이 절실한 금융 취약계층한테는 그게 눈에 확 띄거든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대책도 좀 세우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입니다. 네. 찾고 싶어요. 잠자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저도 제게 어디 잠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자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숨은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18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 돈도 그 사이에 어디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숨은 금융자산에는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휴명 금융자산, 법규상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된 예적금 등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이 지금 환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급률이 한 30%를 밑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사가 제일 많았고요. 손보사, 생보사,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은 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 접촉이 쉽지가 않고 또 계좌당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비자도 환급에 다소 소극적이다. 뭐 이런 핑계 아닌 핑계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18조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답니다. 그중에 내 돈이 있을까? 지금 저도 그 생각인데 그러면 내 돈이 있다면 네. 이 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거잖아요,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엔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 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참에 고백을 하자면 저도 숨어있는 금융자산이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대학 시절에 통장을 만들어서 썼던 돈 중에 몇백 원이 남아있는 게 있는 그런 거예요. 거. 이거 실명인증하고 가가지고 찾기가 뭐해서 그냥 예.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제 대학 시절에 거기 통장 썼던 거, 어. 모 은행, 지금 사라진 은행 것도 남아있는 게 어. 보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나 생각하지 않았던 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제가 말씀드린 이곳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서 4조 9천억 원을 환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건 아닌데요. 아직도 18조 원이 넘는 자산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과 함께 다시 캠페인을 해서 환급이나 이런 걸 독려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제가 볼 때 금융당국이 홍보하시는 것보다 오늘 저희가 홍보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